이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못 살았었잖아요, 사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교육에 힘을 썼고 정말 열심히 살아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것이 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신화가 가진 세계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승문을 지키는 문지기, 이 얘기도 있는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케르베로스가 있다면 우리의 신화는 하늘에서 벌을 받고 내려온. 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다산 어린이에서 출간되고 있는 만화 한국사 신화 소개해드리면서 공부로 진행하려고 영상 켰어요. 저도 그렇고 저희 아이들이 신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해외에서 와서 그런지 더더욱 먼저 우리 것을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 컸어요. 그래서 뭔가 전래동화라던가 이렇게 이야기 이런 거나 아니면 신화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나라 고전도 그렇고 해외 것들 먼저 보기 전에 우리나라 거를 먼저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더 신데렐라를 먼저 읽혀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콩쥐팥쥐를 읽었으면 해가지고 그걸 먼저 선보인다거나, 그런 좀 성향이 있었는데, 그런 교육 철학이 있었는데, 신화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첫째랑도 고전스러운 그런 전집을 먼저 소개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리스 로마 신화든 중국의 신화든 세계 각각의 다양한 신화들 있잖아요. 그거를 만나게 했던 것 같고, 둘째 역시 다행히 둘째 때는 이 책이 이제 순차적으로 출간이 되고 있어요. 한국 신화인데요. 저도 몰랐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교훈적이고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쉽게 이제 쫙 넘어갈 수 있어서 손이 더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이제 또 신화하면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그리스 로마 신화라던가 북유럽 신화라던가 이런 것도 물론 유명하고 알아두면 좋고 재밌고, 그런데 먼저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신화부터 좀 먼저 알고 가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좀 이렇게 좀 전파를 하고 있고요. 우리 거 먼저 알고 그리고 나서 그리스 로마 신화든 북유럽 신화든 좀 만나보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면서 교육시키고 있어요. 신화 이야기는 어디서나 좀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구독해서 보는 잡지에도 좀 비교해서 좀 많이 신화가 등장하고, 기본적으로 재밌고 좀 신비롭고 그리고 교훈도 있고 좀 그렇잖아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다양한 이야기들을 책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점까지 아이에게 좀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5권이 신간이 출간이 되면서 다산 어린이랑 이제 서평 이벤트 준비하면서 이걸 조금 더 많이 대대적으로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 소개도 자세하게 해드리고 공구로도 진행해 봅니다. 먼저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공구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벤트는 어떤 식으로 구성했는지는 아래 설명란에 기재해 놨어요. 그런데 이번 또 5권이 또 출간이 되었다 보니 이제 5권이 또 묶여져서 좀 뭔가 세트 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5권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커피 이모티콘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신화는 오래전부터 이 땅에 살아온 사람들이 겪은 삶의 경험과 여러 생각을 이야기 형태로 풀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는 서양인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담겨 있다면, 한국 신화에는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던가 우리가 더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믿음이나 신념이 담겨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가깝게 만나면서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1권은 단군 신화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제우스가 있다면 한국 신화에는 단군이 있다.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요. 2권에서는 세상에 처음 대별왕과 소별왕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그래서 대별왕과 소별왕의 형제 이야기인데요. 이승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 대신 꽃을 피우기 시합을 하는데, 이승은 생명을 살펴야 하는 곳이니까 건강한 꽃을 더 잘 피우는 신이야말로 세상을 잘 다스리기에 적합하겠죠. 둘의 시합은 어떻게 되는지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세 번째 책에서는 생명의 탄생, 삼승할망과 젖은할망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할망이라는 용어에 저희 아이가 또 꽂힌 거예요. 그래서 엄마 할망이 무슨 말인지 아냐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할머니라고 이제 제주도 방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눴고, 그래서 2명의 삼승할망이 후보가 있는데요. 소중한 생명을 탄생시키는 신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네 번째 책에는 질병과 치유, 마마신이 등장을 합니다. 마마신이란 존재 자체를 저는 사실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 통해서 아이랑 그렇구나, 이런 한국 신화 이야기가 있었구나 하면서 재밌게 읽고 있고요. 이번에 5권이 나왔어요. 이제 도착하자마자 저희 딸이 또 엄청 또 환호성을 지르며 읽기를 시작했는데요. 이번 5권에서는 저승길 안내자인 바리공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리공주는 공주로 태어나긴 했지만 7번째로 태어난 딸이라는 이유로 버림을 받아요. 그러면서 거지 부부의 손에서 자랐어요. 그럼에도 자신을
버렸던 부모의 불치병을 고치기 위해서 저승으로 멀고도 험한 길을 떠나요. 남들과 다른 출생과 저승을 오가는 여정까지 파란만장한 여생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가난한 삶 속에서 꿋꿋하고 단단하게 성장한 바리공주가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우리 정말 이렇게 우리나라를 일궈내었잖아요. 지금 현재에 있기까지는 꿋꿋함과 단단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 같은데 바리공주를 통해서 우리 조상의 삶의 모습과 굉장히 닮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바라보기에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만화책이라서 예쁜 그림과 이야기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경덕 교수님의 한국 신화 특강이 있어요. 원전 읽기, 상징 사전, 한국 신화 집중 탐구, 한국 신화와 세계 신화의 비교를 한다거나 문화 속의 신화라던가 신화 시간 여행도 떠나는데요. 아마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만화책의 꽃은 이 뒷부분에 있는 이 특강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한국을 대표하는 신 바리공주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요. 바리공주 신화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편견과 고집이 세상을 거칠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공주 신화는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줄거리를 정리를 해놓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함께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주이지만 7번째 딸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버려지잖아요. 이게 결국은 편견이라는 것에서 비롯된 결과이니까 현 시대를 사는 우리들인데 아직도 남자는 집안일 하면 안 되고 남자는 부엌에 들어오면 안 되고 남자는 나가서 돈 벌고 여자는 아이 낳고 집안일만 해야 되고 이런 식의 편견을 깰 수 있는 이제 미래지향적인 아이로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야 된다는 걸, 독립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내가 주체가 돼서 내 삶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거를 알려주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이런 환경의 편견을 깨부술 수 있는 신화 통해서도 간접 경험과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어려운 환경이라면 거지 부부가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못 살았었잖아요, 사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교육에 힘을 썼고 정말 열심히 살아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바리공주가 서천서 역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시련과 고난을 경험을 하는데요. 누구든 인생을 살면서 이런 시련과 고난을 이렇게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때마다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지 어떤 태도로 삶을 임해야 되는지를 또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무당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고요. 초등학교 5학년 사회교과서에도 이 내용이 등장을 하나 봐요. 서동양을 막론하고 고대사회에서는 무당은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특히 신을 받들고 제사를 정치의 중심으로 삼았던 고조선과 같은 재정일치 사회에서는 왕이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의 역할을 함께 맡았어요. 그러면서 당군이 하늘의 제사를 지냈다는 강화만이산 참성단 사진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 통해서도 이게 과거에서부터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서 신에게 의지를 했었구나 라는 것도 배울 수가 있죠. 그리고 한국 신화와 세계 신화도 이제 언급을 해주시는데요. 특히 버려진 아이들이 돌아와서 세상을 구하는 이야기는 좀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종교적으로는 민족을 구한 모세라던가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 오이디푸스가 언급이 돼요. 바리공주와 오이디푸스의 공통점이라 하면 태어나자마자 버림을 받는 건데요. 다른 점이 있다면 바리공주는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서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서천선 역국으로 가고 그 약을 구해서 아버지를 살려내고 그래서 결국 약을 구해서 부모를 살리고 신이 되는 반면 오이디푸스는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고 어머니와 결혼을 하죠. 어느 것이 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신화가 가진 세계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리공주는 인내와 조화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이룬 반면 오디푸스는 갈등과 경쟁을 통해 변화를 이루어놨다는 점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면서 태몽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시공간을 넘어 서천선 역국으로 가는데요. 이제 우리가 좀 저승으로 갈 때 강을 건넌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오랫동안 한반도에 큰 영향을 준 불교랑 관련이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저승문을 지키는 문지기, 이 얘기도 있는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케르베로스가 있다면 우리의 신화는 하늘에서 벌을 받고 내려온 무장승이라는 남자가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신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좀 비교 분석도 하고 역사
이야기라던가 좀 자세하게 알면 더 좋은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우리나라 인문학인 한국 신화를 좀 먼저 만나보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책 소개와 특별 프로모션 진행해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통해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가장 먼저 만나봤으면 하는 인문학 만화 한국 신화 5권 출간된 기념으로 책 소개해드리면서 특별한 프로모션 진행해 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